자, 또 이야기 넓히겠습니다. IBK 투자증권 분당센터 정경민 차장 합류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자, 오늘 일발장전 바로 넘어가죠. 이 코로나19의 확산세가 다시 또 연이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유럽발인데요. 시장에 잠재적으로는 부담을 또 주고 있습니다. 내용 좀 정리한 거 보시죠. 불확실성이라는 표현은 이제 증시에서 가장 싫어하는 그런 용어이긴 한데 모른다는 얘기죠. 뜬금없이 이제 미국 대선에서 이 치매 공방과 또 두 할배 후보들이 조마조마, 할배라는 표현은 일간지 제목이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제가 도용을 좀 했습니다. 도용을 했다니까 이상하네요. 인용을 했으니까 그냥 뭐 참고해 보시면 되고, 두 분의 그 대선 후보가 굉장히 연로하시죠. 8순이 가까우시고 뭐 했다 보니까 이 조 바이든 후보 같은 경우는 실언을 계속하고 있는데, 대통령 후보로 지금 나왔음에도 자기가 어떤 이유로 상원 후보로 지금 출마했다고 실언을 했어요. 뭐 해프닝이긴 합니다만, 트럼프 대통령도 지금 이제 코로나 확진 이후에 브레인 포그라고 하는 약간 그 뇌 안개, 이런 내용들이 자꾸 언급이 되고 있죠. 그래서 두 후보 모두 다 지금 조마조마하고 살얼음 판입니다. 유럽에서는 그 코로나19의 확진이 이 대표적인 스포츠 스타, 축구 스타죠. 호날두에 이어서 전 세계 이제 골프 1위인 더스틴 존슨도 코로나에 확진이 돼가지고 우리나라의 그 CJ컵에 지금 불참한다고 발표를 했어요. 중요한 건 북반구에 겨울철이 다가오고 있고, 감기, 독감과 어떤 맞물려서 2차 대유행 우려인데, 지금 사실 우려가 아니라 실제 나타나고 있는 거죠. 확진자 수가 너무 많아서. 독일 같은 경우나 프랑스 같은 경우도 지금 봉쇄 조치가 이어지고 있고, 미국에서 발표한 내용인데, 소규모 가정 모임이 코로나 확산의 주범으로 떠오르고 있다. 근데 지금 또 추수감사절 다가오잖아요. 그리고 또 CDC에서는 임산부와 어린이에게는 백신이 나와도 권장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임상 데이터에 임산부하고 어린이는 지금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임상을 못했다는 얘기죠. 어떤 부작용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 이제 불확실성으로 코로나가 다시 시장에 부담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이거를 이제 견뎌내고 넘으려고 추가 경기 부양을 기대했었는데, 그것도 이제 뒤로 물러나고 기업 실적도 약간 주춤거리고 있고. 자, 뭐 내용 정리는 이렇게 됐습니다. 정경민 차장이 보시기에는 네. 뭐 부인할 만한 내용은 없는 것 같고, 네. 뭐 저건 그러면 익히 알고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원래 이제 시장은 불확실성과의 싸움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불확실성을 조금 줄여보고자, 뭐 내가 아는 사람한테 들었는데 뭐 이거 뭐 한다더라,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더 이제 귀가 솔깃해서 이제 그런 소식에 좀 신뢰성을 보이기도 하는데, 어차피 이제 불확실성의 싸움이고 막연한 기대감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죠? 근데 이제 그런 막연한 기대감이 오히려 이제 막연한 불확실성으로 좀 다가오다 보니까 이제 트라우마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는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라고 보고요. 이 상황을 시장에서 이제 과연 이제 이 이슈들을 가지고 이제 크래시 지수가 이제 큰 폭의 어떤 하방을 보일 것인가에 대한 이제 그런 문제로 이제 앵커께서 좀 이렇게 제시를 해주신 것 같은데, 저 개인적으로는 선방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다행이네요. 네, 그런 어떤 이유는 근거가 있어야죠. 그냥. 이유는 대략 한 5가지 정도로 좀 봐지는데요. 첫 번째는 지금 이 전반적인 이 자본시장이라는 이 전체적인 기조로 봤을 때 현금을 매도하는, 그러니까 현금을 숏하는 이 분위기가 쉽게 바뀔 것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워낙 현금을 이렇게 숏한다? 그러니까 뭔가 돈 되는 걸 사두려고 하는 전체적인 자본시장의 기조인 현금을 거죠. 쟁여놓지 않고 그렇죠. 다시 계속 활용하거나 레버리지를 쓰거나 뭐 차입을 하거나 그렇죠. 이렇다는 얘기죠. 성장성을 보일 수 있을 만한 그런 기대감을 쫓아서 지속적으로 지금은 이제 이 자본시장에서 뭐 주식 혹은 뭐 부동산 뭐 이런 쪽으로 지속적으로 좀 흘러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뭐 이런 뭐 저런 이제 불확실성에 한두 번에 뭐 한 1, 2% 정도의 뭐 하락은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이 기조를 꺾을 만한 뭐 이런 이제 상황까지는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어제 이제 문우신 장관 얘기도 있었죠. 이제 대선 전까지는 부양책이 어려울 것 같다. 아까 김명민 의장이 네네. 얘기했고. 그러냐, 근데 그거 바꿔서 얘기해 보면 대선 이후에는 가능할 것이다라고 볼 수 있잖아요. 경기부양책은 안 나올 수는 없을 거예요. 그렇죠. 네, 분명히 나오는데 언제 나오느냐와 그 시일성이 적절하냐죠. 맞습니다. 뭐 내년에 언젠간 나온다 이러면 뭐 그거 무슨 그리고 의미가 있겠나. 뭐 이제 누가 되든 간에 이 대통령이 당선된 직후가 힘이 가장 셀 때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이제
아무래도 이제 정책적으로 밀어붙일 수 있는 이제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저는 뭐 최소 한 2년 이상은 어떤 정책을 밀어붙일 수 있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바이든 후보의 지지율이 올라가니까 그 관련된 정책주들이 오른 이유는 뭐 이건 초등학생이 생각해봐도 그렇게 좀 볼 수 있는 부분이고 네. 그리고 세 번째 봤을 때는 저는 이제 쇼핑 시즌이 어쨌든 대기 중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관군제도 있고 그렇죠, 중국에. 미국 쪽에서도 이제 대대적인 이제 세일이 또 준비 중에 있기 때문에 아마존의 프라임데이 네네 그런 것도 진행 있고요. 아직도 진행 중 아직 끝났나요? 끝났나? 네. 뭐 우리나라도 11번가 데이 뭐 이런 게 다 있습니다. 그런 이벤트들이 있으니까요. 이런 것들은 과연 이제 첫 번째 임팩트가 왔었던 코로나 사태보다는 훨씬 더 좀 임팩트는 좀 약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런 쇼핑 관련된 종목들도 좀 살아 있을 수 있고. 그럼 뭐 여기서만 보더라도 바이든 후보의 지지율이 좀 높은 건 사실이기 때문에 그 관련된 정책주들이 좀 붙잡아 줄 수 있겠고 쇼핑 관련된 소비 관련된 종목들도 충분히 붙잡아 줄 수 있겠다라고 좀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어쨌든 지금 시작한 백신 임상이 뭐 3상을 진행 중에 있는 것들도 있고 진입한 것들도 있고 어느 정도 이제 뭐 2상 정도에서 사용하는 것도 있고 어쨌든 이제 백신과 치료제는 계속해서 진일보하고 있는 그런 단계로 볼 수 있다 보니까 아까 언급을 드렸듯이 이 코로나에 대한 트라우마는 점점 떨어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뭐 요 근래에 나오는 얘기인데 이제 미국의 신용 등급에 대한 이제 이슈도 어제 있어요. 나왔어요. 피치. 근데 과거에 어쨌든 좀 뭐 놀랬었 우리 뭐 지수가 뭐 한 200포인트 정도 하락했던 이제 이런 상황이 있긴 있는데 그거는 이제 그 유럽 쪽에 이제 그 놀기 좋아하는 국가들 이제 이렇게 나와서 하는 얘기고 결국에는 뭐 우리 그 옛날에 그 서브프라임 사태 때도 미국에서 터졌지만 돈은 다시 미국으로 흘러 들어가는 그런 사태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미국의 신용 등급이 뭐 설사 조금 흔들리는 상황이 오더라도 돈은 다시 미국으로 가는 또 좀 이상한 현상이 나올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은 다소 좀 지루한 공방전, 서로 참호를 파고 들어가서 이렇게 좀 대기하는 그런 상황은 되겠습니다만 선방은 할 수 있을 것이고 그 안에서 찾아본다면 역시 쇼핑 시즌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이제 어쨌든 지금 현상이 현실적으로는 이제 바이든 후보의 지지율이 높으니 그 후보가 이제 제시하고 있는 공약 관련된 종목들이 어쨌든 요 안에서 참호를 파고 있는 안에서도 네. 어쨌든 좀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뭐 헬스케어는 저는 이제 임플란트 쪽 그리고 또 이제 친환경 자동차 관련돼서는 PTC 히터 뭐 앵커께서도 좋아하는 그 아이템이죠. 뭐 그 관련된 종목들. 저전자는 김현 매니저가 이미 뭐 두 분 다 초반에, 좋아하시는. 예. 예. 한번 훑었어요.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주가가 이미, 예. 네, 뭐 신재생 반응했고. 관련된 종목들 뭐 전반적으로는 요 안에서 강세를 볼 수 있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사실 기업이 딱히 이제 뭐 물론 개별 이슈를 가지고 오르는 기업들이 분명히 있겠죠. 네. 뭐 그걸 굳이 찾는 것보다는 조금 쉬는 건 어떨까. 그래서 어제 그제부터인가 인버스 ETF를 조금씩 얘기를 해드리고 있는데 그냥 쉬면 되시는데 왜? 아니 그러니까 뭐 저의 그 의견을 피력하는 거죠. 네. 네. 이러면 어떨까요? 뭐 근거는 앞서 저는 뭐 이렇게 보여드렸고 김현 매니저는 어떠세요? 뭐 그래서 사실 뭐 재량처럼. 인베스트 ETF를 이제 이길 수 있는 종목을 오늘 제가 SK 케미칼을 소개를 해드렸잖아요. 그리고 이제 차장님께서 이제 일목요연하게 다 잘 정리를 해주셨는데 제가 네. 이제 조금 더 좀 덧붙여 본다면 저걸로 부족하다. 네, 그래서 사실 이제 더욱 더 중요한 부분 아까 이제 현금을 이제 숏한다라는 이제 표현이 되게 이제 재밌게 해주셨는데 네. 실제로 이제 많은 투자자들이 이제 가장 걱정하는 부분은 지금은 아직까지는 내가 들고 있는 자산이 이제 손실을 보는 것보다는 내가 뭔가를 투자를 안 해서 남들보다 좀 뒤처지고 있다. 나의 자산 가치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줄어들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공포가 오히려 조금 더 심한 것 같거든요. 한때 나왔던 포모. 네,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 미국 대선이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불확실성이지만 어쨌든 이건 시간이 지나면 끝나는 이벤트잖아요. 11월 3일이 지나면 미국 대선 뭐 누가 대통령이 되건 간에 어쨌든 시장은 또 논리를 찾아갈 거거든요. 부양책과 관련된 논리가 그랬던 것처럼 분명히 이제 대선이 끝나고 나면 또 다른 논리를 찾아갈 거예요. 블루웨이브가 아무리 거센다라고 하더라도 또 IT 대기업들을 뭐 규제를 한다 만다 얘기가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시장은 이제 또 다른 분명히 이제 논리를 찾아갈 거고 저는 네. 그런 맥락에서 결국은 이제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되는 부분은 달러 약세 기조가 뚜렷하게 좀 진행이 좀 되고 있다. 결국은 이 달러 약세 기조가 상당 기간 좀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라고 봤을 때는 근데 그 달러 약세, 아니 뭐 말씀 좀 끊어서 그렇지만 네.
네, 뭐 우리 애널리스트 출연했을 때도 이야기했던 부분이지만 달러는 이제 상대 가치니까 유로화가 지금 좋아서 버틴 게 아니라 달러가 먼저 내려갔어요. 네. 근데 지금 유로 쪽 아까 말씀드렸듯이 프랑스도 봉쇄령, 독일도 지금 봉쇄, 유럽 각국이 지금 확진자가 뭐 상상 이상으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러면 유로화가 또 내려갈 수 있는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럼 달러가 상대적으로 또 올라간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논리를 이제 설명을 좀 드려보면 네. 실제로 이제 달러 약세 기조가 이제 뚜렷하게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건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2008년 금융위기 이후부터 양적 완화를 하고 나서 그 양적 완화가 이제 중단이 되고 난 이후 시점부터 소위 말해서 이제 달러 인덱스를 기준으로 놓고 본다면 네. 104, 105까지 이제 달러 가치가 상당히 좀 강세를 보였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조금 이제 조정을 좀 받고 있는데 물론 그 이전 수준 방금 이제 앵커께서 이제 지적하신 것처럼 결국 이제 달러와의 가치라는 건 유로화 그리고 또 가장 또 중요한 또 변수 중에 하나가 또 위안화잖아요. 네. 요 두 가지 이제 변수와 또 같이 묶어서 이제 봐야 되는데 실제로 뭐 달러 인덱스가 뭐 80달러 수준, 80 수준까지 뭐 빠질 수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은 저는 상당히 좀 높다라고 보지만 적어도 이제 90에서 한 90 초반 정도까지 달러 인덱스를 기준으로 봤을 때 추가적인 이제 조정의 가능성이 충분히 좀 열려 있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추세적인 흐름을 보면 뭐 2023년까지는 미국이 금리를 올릴 가능성은 거의 뭐 0%에 가깝다. 그런 이제 상황을 좀 봤을 때 미국 증시가 코로나19가 이제 처음 생겼을 때처럼 이런 급격한 하락 장세로 이제 접어들 가능성은 상당히 좀 낮지 않겠는가 그런 부분들을 이제 좀 주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시장이 이제 여러 가지 악재들 때문에 뭐 시끄러운 얘기들도 좀 있고 하방에 대한 압력은 좀 받겠지만 추세적인 하락으로 이제 전환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좀 낮다라고 봤을 때는 뭐 지금 상황 약간의 이제 불확실성이 좀 부각되고 있는 이런 구간은 그냥 조금 버티면은 시간이 지나고 나면 좀 해결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아닐까. 그걸 이제 달러 가치하고 조금 빗대어서 설명을 좀 드렸으니까 알겠습니다. 뭐. 참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또 그 얘기고. 어찌됐건 시장이 저는 조금 좀 약간 지켜보자 이런 입장인데 두 분은 닥쳐라 이건군요. 근데 그냥 현금으로 지켜보세요. 이렇게 말씀드리죠. 앵커께서 저야 뭐- 하방에 베팅을 하시는 아니 그런 거면 건 아니고 이제 잘 되길 아니, 바라겠습니다. 모르겠어요. 네. 자, 그러면 개별적인 것들을 아까 BTS 얘기는 워낙 굵직한 거니까 네. 그렇다 치고 뭐 개별 이슈 중에 좀 찾아볼 수 있는 것들은 안산 제지 공장에 화재가 났네요. 네, 그래갖고 골판지 재료 구하기가 어렵다. 요즘 이제 워낙 그 택배나 네.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그 포장지가 대부분 골판지가 많기 때문에 골판지 쇼티지 이 이슈는 어떻게 봐야 돼요? 영향이 좀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뭐 단기적으로나마 뭐, 제조업체? 예. 제조업체들 쪽 특히 이제 또 포장지 골판지 쪽 이런 관련된 종목들은 오늘 하루 이틀 정도의 단기적인 강세는 뭐 충분히 나올 수 있지 그리고 또 않을까. 우체국 택배가 그 객단가가 500원인가 인상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러면 CJ 대한통운도 올리지 않겠느냐? 지금 이제 너무 이 택배에 대한 이 가격이라 그럴까 너무 이제 서로의 치킨 게임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기조적으로 이 택배 비용은 좀 올라갈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하고 택배 있습니다. 회사에는 너무 고생하시니까 현실적인 가격 보상은 분명히 이루어져야 된다. 그렇죠. 그러면 CJ 대한통운 같은 기업은 좀 어떨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뭐 CJ 대한통운 사실 이제 업황이 분명히 이제 좋아지고 있고 숫자도 이제 좋아지고 있는 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CJ 대한통운은 뭐 사실 투자자의 관점에서 보면 상당히 좀 매력적인 그런 종목이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물론 최근에 뭐 우리 택배 노동자께서 또 막 안타깝게 좀 사망을 하는 그런 뭐 네네. 약간의 좀 그런 노이즈들이 좀 있기는 했지만 어쨌든 기업 가치가 계속 이제 좀 상향 조정될 수 있는 가치는 분명히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방금 이제 화재 그 소식이 이제 어제 나오면서 실제로 장 막판에 약간 이제 제지 관련된 종목들이 좀 움직이더라고요. 네. 최근에 뭐 신풍 제지가 그냥 느닷없이 뭐 급등을 하기도 했었는데 거기도 제지네. 네, 그 실제로 이제 관련해 있는 종목은 뭐 신대양 제지라든지 태림 포장이라든지 태림 포장. 뭐 아시아 제지라든지 이런 종목들이거든요. 그리고 네. 그런 종목들이 어제 장 막판에 이제 조금 수급이 좀 붙어주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났고 종목이 이제 조금 디테일 어쨌든 시장은 조금 어렵다라는 전제하에 저는 이제 바디텍메드라는 종목을 여러분들 좀 참고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바디텍메드. 네, 이건 결국 뭐죠? 오늘은 제가 이제 뭐 제약바이오나 헬스케어 쪽의 종목들을 좀 말씀을 좀 드리는 그런 과정인데 네. 실제로 이제 제2의 시젠으로 이제 좀 분류가 좀 되고 있는 시젠은 이제 코로나19 진단 키트를 이제 만들어내는 회사잖아요. 근데 이제 바디텍메드라는 회사는 항원 진단 키트, 소위 말해서 이제 초기부터 정확하게 좀 진단을 하고 그리고 완치가 된 사람, 완치가 된 이후에도 이제 정확한 이제 진단이 필요한
그런 이제 구간이 아닐까. 백신이 이제 개발되고 난 이후에도 사실 이제 완치 판정을 받는 그런 이제 어떤 시간적인 부분이라든지 효율적인 측면에서 이제 진단 키트를 조금 뛰어넘는 또 다른 이제 진단 키트를 이제 개발한 회사가 바디텍 매드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네. 최근에 뭐 많이 좀 오르내리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수가 조금 흔들리는 구간에 또 이런 종목들 쪽으로 조금 집중을 해보시는 피해갈 것도 수 있는, 네, 네. 괜찮은 좀 전략이 아닐까. 거기에 그렇게 제지업체 말씀을 일부 뭐 이렇게 네. 넣으면 되겠군요. 거기에 이제 뭐 BTS는 관련주는 요 얘기는 이제 정유미 차장이랑 또 네네. 이어가야 될 것 같고 보내드려야죠. 네. 오늘 또 오후 4시에 장 끝나고 나서 온라인 무료 공개 방송 시간에 어쨌든 이제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주가가 얼마에 끝날지 모르겠지만 네. 리뷰를 좀 해드리고 더불어서 이제 엔터 기업들도 최근에 뭐 기관들의 투매 때문에 조정을 좀 많이 받았거든요. 뭐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덕분에 조금 재평가가 좀 진행될 수 있을 만한 엔터 기업들 같이 좀 분석을 해드리면서 가장 중요한 건 어쨌든 뭐 시장일 것 같아요. 시장의 이제 추세적인 흐름들을 조금 짚어드리는 시간 준비해 보도록 할 테니까요. 장 끝나고 오후 4시 온라인 무료 공개 방송에서 다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프닝 같이 해주신 MBN 골드 김명민 매니저는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